계수란 것은 병어와도 짝이 되고 이제 무토하고도 짝이 된다. 이 말은 뭐라겠습니까? 여름철에 사오미에서 과연 수가 있는가? 기존 명리에서는 사오미에는 수가 없다. 다 증발해서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껍데기만 보고 이야기한 것이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계수는 음간이니까 보이지가 않죠. 안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습도가 높은 이유, 여름철에 나뭇잎들이 시들지 않는 이유 전부 다 계수가 있다 때문이다. 계수는 더 확산, 더 상승하는 운동을 하죠. 그래서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는 이유, 안에서 계수가 쭉 갔다가 땀은 확산 상승을 하니까 이 머리 끝에 정수리 부분에서 땀이 이제 가장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기운,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 기운, 열기, 이것이 바로 계수라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머리 끝에서 이제 흘러내리죠. 산책이나 등산을 하다 보면 얼굴에 땀이 많이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어디 발이라든가 아니면 다리라든가 이런 데보다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일단 땀으로 흘러내리면 그거는 임수다. 임수, 땀은 보이죠? 흘러내리죠? 응축하강을 합니다. 임수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계속 올라가는 열기, 그 다음에 올라갔으니까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땀의 기운, 이것이 계수라면 이제 이미 땀으로 변해서 흘러내리면 임수라고 알아두면 우리는 임수와 계수 차이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비다, 뭐 개울물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다다, 호수다, 이걸 뭐 임수와 계수로 구분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이렇게 쉽죠. 비는 내리죠. 그래서 당연히 임수가 됩니다. 개울물도 흘러내리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임수가 됩니다. 계수란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봄에 보면 고로쇠라고 있죠. 고로쇠 나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무들이, 식물들이 봄에는 내부에서 이제 계수가 올라갑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 계수를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고로쇠 물이다. 근데 꼭 그 나무만, 고로쇠 나무만 올라가는 물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무는 다 구멍을 뚫으면 이제 밖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경금과 을목은 음양의 짝이다. 이야기했죠? 경금이 밖에 있으면 이제 안에는 을목이 있다. 이거는 손등과 손바닥 관계다. 항상 함께 다닌다. 떨어질 수가 없다. 근데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경금과 을목은 저녁과 가을, 즉 신유술에서 로광세로 활동한다. 로광세는 가장 바쁠 때다. 가장 바쁘게 일할 때가 이제 로광세가 됩니다. 반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태양이라고 했죠. 절태양. 일단 이렇게 12운성 용어를 배워두면 다음에 공부할 때 이제 편하겠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열심히 일하는 로광세, 가장 바쁘게 일하는 때다. 정신이 없다. 바쁘다. 그러면 바쁘게 일한다. 죽을 만큼 바쁘게 일한다. 쉴 틈이 없다. 정신없이 일한다. 이것을 꼭 뭐 좋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음양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반드시 좋지 않은 점도 있다 이 말이죠. 생각하기 나름이다. 좋고 나쁜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내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어떤 친구도 그 친구를 미워하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미워하는 어떤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보느냐의 차이지 좋고 나쁨은 그냥 개인의 취향이다. 신유술에서는 응축하강 운동이 본격화된다. 안이 없는 밖은 없고 밖이 없는 안도 없다. 심지어는 종이 같은 것도 A4 용지가 있다. 거기도 전부 다 안과 밖이 있죠. 안이 있는데 밖이 없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내외라고 하죠. 경금 안에는 을목이 항상 함께 다닌다. 그 다음에 임수, 정화, 기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정화, 기토는 이 해자축에서 이제 이 앞에 사오미에서 설명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에서는 응축하강 운동이 일어나는데 해자축이 다 똑같을 리가 없죠. 여기 그림에서 그렸듯이 자까지는 응축하강이 일어나고 자에서 축까지는 뭐가 일어납니까? 확산 상승이 일어나죠. 아까 설명했듯이 이 자에서 동지가 지나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자정이 지나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양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한다. 동지에서 양이 시작한다. 앞에 설명한 것이죠. 임수란 거는 더 응축 더 하강인데 임수는 정화와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임수는 기토하고 짝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살펴보면 임수라는 것도 어쩝니까? 처음에 해자에서는 응축 하강 운동을 하고 임수도 자에서 축이면 확산 상승 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계곡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게 이제 임수가 담당합니다. 이 부분은 정화가 강하고 이 부분은 이제 기토가 강하다. 이 기토란 거는 더 응축 더 하강하는 정화를 서서히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확산 상승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있죠. 확산 상승하는 신금을 돕는 것이 이 기토가 하는 일이다. 앞에서 했던 말의 반복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응축하고 더 하강 운동이 강해진다. 더 응축 더 하강하면 볼품은 없지만 실속은 있다. 반대로 더 확산 더 상승하면 꽃이 되겠습니다. 꽃. 근데 더 응축 더 하강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겨울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사오미에서는 여름나무죠. 여름나무는 이제 무성하니 이제 보기는 좋다. 근데 겨울 해자중에서는 모든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쓸쓸하고 외롭다. 그게 바로 해자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이란 거는 확산 상승하면 폼이 납니다. 폼. 멋있죠? 확산 상승은 어린이하고 청년. 어린이 청년 때는 점점 확산 상승하니까 폼이 난다. 근데 응축 하강을 하면 이제 중년이나 이제 노년이 됩니다. 중년 노년이 되면 응축 하강을 하니까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죠. 가을, 겨울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결국 응축 하강입니다. 근데 응축 하강하면 폼은 나지 않지만 실속이 있다. 우리가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결실이 바로 실속이 됩니다. 자연의 법은 봄, 여름을 거치고 가을, 겨울이 오는 거지 가을, 겨울만 있을 수는 없죠. 어린이, 청년이 지나야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거지. 어린이, 청년이 좋고 중년이나 노년은 안 좋다 뭐 이런 말 자체가 자연의 법에 어긋나는 말들입니다. 어쨌든 확산 상승하면 어린이나 청년 때는 보기는 좋다. 그런데 응축 하강할 때는 보기는 좋지 않지만 그런데 실속은 있다. 봄, 여름에는 폼은 난다. 근데 실속은 없다. 모든 결실은 가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화는 더 응축 더 하강을 운동하는데 기토는 정화의 운동을 억제하고 확산 상승하는 신금을 돕는다. 이것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무토란 거는 뭐냐? 무토란 거는 더 확산 더 상승하는 병화를 억제하고 응축 하강하는 경금을 돕는 것이 이제 무토 역할이고 그래서 무토는 오후 전반부와 후반부 운동이 다르다. 그 다음에 기토는 더 응축 더 하강하는 정화의 운동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받고 그 다음 확산 상승하는 신금 다시 악셀레타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기토는 자가 넘으면 확산 상승, 무토는 오 전반부는 확산 상승, 산의 정상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오가 지나면 응축 하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책에는 무토도 더 확산 더 상승이라고 해놨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 개수도 마찬가지죠. 개수도 4, 5에서 여기까지는 확산 상승. 개수도 5가 지나고 오음이 여기서는 응축 하강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기토뿐만 아니라 임수도 마찬가지죠. 임수도 여기 해자에서는 응축 하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좌하고 축에서는 확산 상승이 일어나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57쪽 표가 나오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표로 다시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복습 삼아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